근데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미래를 봐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번영하는 나라를 넘겨주는데 쪽에 그걸 줘야지. 이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한일 관계가 보통이 아니죠, 그죠? 티격태격 하면서 이게 뭐 정말 진짜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냉엄하고 정말 진짜 이 한일이 진짜 힘을 합쳐서 굉장히 정말 긴밀한 동맹관계로 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이 국제 정세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구도가. 트럼프가 오고 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 질서의 수호자가 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핵무기를 이왕 이제는 못 쓰잖아요. 그죠? 네. 이 무력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누군가가 지켜줘야, 뭐 지키고 이렇게 긴밀하게 해야 될 냉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 실속을 차려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그래서 방위비부터 시작해서 관세, 뭐 모든 것에서 미국이 그전에는 모범을 보이는 마적 노릇을 하던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거의 정말로 실속 챙기는 하나의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 지금 데뷔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는 지금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자 생존해야 되고 군웅의할가하는. 그래서 근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일 위협을 느끼는 게 중국이잖아요. 그죠? 이 중국이 만만치 않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인데, 경제라는 게 기술이니까 기술 냉전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서 경쟁하는 거죠. 기술을 누가 많이 확보하는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격차가 생기니까. 그래서 근데 이 기술 냉전에서 중국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중국의 이 굴기가 너무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한번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누구한테 뭐를 상징적으로 걸었느냐? 바로 화웨이라는 이 중국의 최대 정말 기술 기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지금 일종의 전쟁이 붙었죠.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이 미국 생각에는 이 화웨이를 굴복시키면은 다른 중국 기업들도 알아서 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화웨이가 굴복하게 될까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합니다. 왜? 우선 화웨이라는 게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여줍시다. 화웨이는 1987년에 설립이 됐는데 삼성전자보다 한 20년 늦게 됐는데 지금 매출은 약 1천억 불 정도. 이게 삼성전자의 한 반 정도 되는데요. 삼성전자하고 차이점은 이 회사는 단 2개의 품목으로 1천억 불을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품이 좋으면 하나는 소위 통신 장비고 하나는 스마트폰이에요. 삼성은 매출이 2배지만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하고 TV도 하고 냉장고도 하고 그래가 각 거를 모아가 하는데 이 회사는 단 2개의 품목으로 지금 거의 천억 불 이상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5G 통신 장비죠. 5G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통신이라는 게 교통망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도로가 있었을 때 교통망이 됐듯이 지금은 통신이 교통망인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국도로 달리다가 고속도로가 생긴 겁니다. 5G라는 거는. 너무너무 빠르게, 너무너무 편하게, 너무너무 쉽게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5G가.
그런데 화웨이께 가성비가 최고예요. 값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놔두면 화웨이가 세계를 압도할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고속도로를 장비를 갖다가 전체를 한 회사가 그렇게 뭐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 화웨이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지금 정말 진짜 팔을 비틀고 있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이 미국 말을 듣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영국 정도? 독일이 이제 들을까 하는 쪽으로 좀 기울고 있지만은 사실은 안 듣겠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네. 또 들을 필요도 없는 나라도 너무 많아요. 왜? 소위 말해서 non-standalone 5G라는 게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기존의 4G를 기존 장비를 그대로 쓰고 몇 개 품목만 이렇게 부품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5G 같이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럽 장비의 회사의 40%를 화웨이가 이미 장악하고 있어요. 4G에. 그럼 거기다가 그냥 공급하면 되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뿐만 아니라 화웨이 값이 싸고 그런데 그런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도 있고 그 동구라파도 있고 뭐 아시아의 각 나라들도 있고 이 나라들은 전부 화웨이 그 쓰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팔을 비틀어도 그 개별 기업 전체를 혹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는 화웨이 쓰겠다고 지금 공표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우방국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그러고 뭐 튼튼한 또 중국 정부가 뒷받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400억 불의 크레딧 라인을 주면서 네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있어요. 화웨이가 10%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염려가 없어요. 사업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게 시도에 성공할 수 없다면은 지금 정말로 중국의 기술 굴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지금 앞으로 한 5, 6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 대등한 기술국으로서 중국이 지금 부족한 거는 딱 반도체 하나입니다. 사실은. 반도체는 기술이 한 10년 가까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나 반도체는 불행히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중국이 자체 생산 안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중국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중국 내에 이미 미국 비즈니스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소위 중국 내에 8인방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8인방. 잘 아시는 게 애플, 시스코, 구글,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퀄컴 이 8개 회사들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 기업에다가 불이익을 주면 이 미국 기업들도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 내로 이 미국 양국 간의 기술 냉전이 벌어지고 정말로 치열한 그게 될 때 한국이 어떻게 이걸 고개를 타야 될 것인가. 자칫하다가 또 무슨 사드 같이 중국에 밑보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지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중에 하나가 일본하고 동맹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하고 한국이 긴밀하게 대응하면은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미국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무려 GDP가 5조 불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 1.5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기술력과 그 광활한 시장과. 그래서 우리가 6, 70년대, 80년대 경제 굴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긴밀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경제 도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이 힘을 합쳐야지
두 나라에게 좋은 거예요. 미국하고도 당당하고 이 중국하고도 당당하게. 예. 그래서 근데 일본이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넘쳐나고 지금 일본 가는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 동경에 호텔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얼마나 저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일본이 바로 그 정말 기적, 1차 경제 기적이 이어 2차 경제 기적을 지금 이룰 거다 하는 지금 기대가 있고, 이런 나라와 이 과거를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저기 불행한 일이에요. 예, 양국에다. 물론 우리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죠. 예? 그 징용당한 사람이라든지, 뭐 저기,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게 우리가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지만은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우리나라 정부는 이런 데 연연하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지. 우리 자손들에게 번영하는 나라를 넘겨주는 데 쪽에 그걸 줘야지. 지금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너무너무 불행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본과 티격태격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략으로서 대일관계.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외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텐데 어떻게 일본과 이 문제를 풀 건가. 여기에 이 정부가 정말로 지혜와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